짠! 자, 지난주에 이제 연구비 관리 시스템 안내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이제 잘라서 오늘 나눠서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린다고 했고, 금주에 유용한 금주에 유용한 팁, 연구 관리 시스템 안내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구비 사용 관리. 지난주에는 이용 환경 관리, 현황 조회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제 연구비 사용 관리. 11월에 3차 사업은 안 올해 사업은 자금이 다 소진이 됐는지 올해 사업은 안 한다고 하네요. 내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아까 스포츠 사업. 네. 자,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은 사실 우리 RCMS라고 이제 과제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건데, RCMS라고 사이트 들어가면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사업 분류에 들어가서 과제 진행 상태 선택한 후 조회 대상 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증빙 유형과 세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하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용 내역 조회하면, 이거 역시도 조회 항목, 여기 1번에 조회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해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조회된 내역 중에서 비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권을 선택한 후 비목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을 통해서 비목을 수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사용 내역을 삭제해야 할 경우 대상 내역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비목 수정 팝업까지 이렇게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제가 종이컵으로 먹다가 이제 그 종이컵은 안 될 것 같아서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제 개인용 준비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컵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 이제 또 차도 타먹고 하는 거라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연구비 사용 내역 조회 뭐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개별 사용 등록 역시도 이렇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사업 분류, 과제 진행 상태,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인건비, 비목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등록하고, 여기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인건비를 이체할 대상 참여 연구원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한 대상을 화면에 적용시키고, 뭐 이렇게 1번, 2번 빨갛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저 빨간색 보이시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거를 제가 창을 띄워놓고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방송 자체의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가지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 오시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인건비 개별 사용 결과 조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연구비 이체 실행 이런 것도 사업비 맨날 똑같아요. 사업 분류 과제 진행 상태를 선택한 후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빙 구분과 날짜 구분 선택하고 조회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1357 있잖아요. 글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1357로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과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과제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까지, 또 PC가 엉켜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는 PC까지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면 되고, 연구비 이체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했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있으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물론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하실 일들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관리이사나 자금 담당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비 사용 실적
현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요 연구비 집행 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클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설명대로 업무 절차가 다 나와 있고, 저는 이게 이렇게 PC로 보는 게 좀 아직도 좀 어색해서 이거 출력을 해서 보면서 하나씩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 실적 내역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리고 이제 현물 사용 내역 등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참고하셔서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요 부분 말고 실제로 그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서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구비 사용 등록, 연구비 사용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이 부분들 100%는 아니더라도 꼭 알아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멘티 기업한테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또 1357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연구비 한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연구비 한원이 어떤 거냐면, 연구비 오집행, 5인출 또는 부가세, 위탁비 사용 잔액에 대해 한원을 통해 연구비를 복구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비 한원 안 당하게끔 우리가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잘해서 한원 요청이 안 되게끔 준비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한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원 발생하는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면 한원이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PC를 산 거를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 한원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를 그냥 그대로 노트북 산 거를 그대로 올리면 한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푸는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 하나 안 되게끔 그런 부분들 좀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구비 사용 관리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그냥 쭉 훑어봤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